손흥민 선수가 경기 중 부상을 당한 소식을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그 빈자리를 페리시치가 메우게 되었는데요. 콘테 감독은 지난 경기에 페리시치를 공격수 위치에 기용한 바 있습니다. 페리시치가 그토록 탐내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었는데요. 축구 전문가들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며 페리시치의 활약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해리 케인이 결정적 한마디를 날렸다고 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 노팅엄전에는 손흥민 외에 또 다른 선수 2명이 출전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서 토트넘이 난리입니다. 지난 7일 토트넘의 상대였던 리버풀의 감독은 손흥민이 없는 빈틈을 제대로 파고들었다는 소식인데요. 손흥민이 자리를 비운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이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은 요새 위기에 봉착한 것처럼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오죽하면 콘테 감독이 내가 뛰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을 정도인데요. 주전 선수들이 잇따른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죠. 공격진의 한 축인 윙어 데얀 쿨루세브스키가 지난 9월 스웨덴 대표팀에 소집됐다가 햄스트링을 다친 이후 경기에서 뛰지 못했었고 브라질 국가대표 공격수인 히샬리송도 부상을 당한 데 이어 최근 손흥민은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11월 2일 프랑스 마르세유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열린 2022-2023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 전반 23분 공중볼을 다투다 상대 찬셀 은벤바의 어깨에 얼굴을 부딪히며 쓰러졌었죠. 충돌 뒤 손흥민은 코피를 흘렸고 코와 눈 주위 등 얼굴이 순식간에 부어오르는 장면이 연출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나골절이라는 부상을 입은 손흥민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지만 월드컵 전까지 소속팀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대체 가능한 자원들도 이미 부상을 입어 재활 중이라는 것입니다. 히샬리송도 역시 월드컵 개막까지 경기에 나설 수 없고 데얀 쿨루세브스키도 훈련에는 참가 중이지만 경기를 풀타임 소화할 컨디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죠. 콘테 감독이 주로 사용하던 3-4-3 포메이션을 가동할 경우 중앙 공격수인 해리 케인만 멀쩡하고 좌우에는 주전 선수들이 모두 이탈한 것이었습니다. 루카스 모우라가 뒤꿈치 부상 후유증이 남았지만 그나마 출전은 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에이스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은 지난 7일 오전 1시 30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헛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2-23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에서 리버풀과 맞대결을 치렀습니다. 두 팀 모두의 승리가 절실한 경기였는데요. 우선 토트넘은 선수들의 부상과 콘테 감독의 전술적인 한계에 직면하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죠. 선두권과 멀어졌기에 승점이 필요했습니다. 리버풀은 더욱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개막 전 리버풀은 맨시티와 함께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았지만 풀럼과의 개막 전부터 미끄러지더니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7일 경기 이전 리버풀은 리그 9위에 그치며 브라이튼, 풀럼, 뉴캐슬 유나이티드보다도 아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리버풀이 2대1로 승리하면서 1순위 올라가게 되었죠. 이날 콘테 감독은 손흥민 대신 페리시치를 공격진에 배치했습니다. 해리 케인,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로드리고 벤탄쿠르 등 기존 주전 선수들은 큰 변화 없이 선발 출전했었죠. 전반 초반은 원정팀 리버풀 분위기였습니다. 에이스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의 분위기를 살피며 토트넘을 강하게 몰아붙였죠. 리버풀은 11분 만에 모하메드 살라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죠. 강한 왼발 슈팅은 그대로 골문 구석에 꽂혔습니다. 위고 요리스 골키퍼도 반응하기 역부족이었죠. 토트넘은 곧 맞받아쳤습니다. 15분 페리시치의 헤더가 알리송을 맞고 골대를 강타한 것입니다. 골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어진 호이비에르의 슈팅마저 골키퍼 선방에 막혔죠. 홈팀 토트넘은 기세를 몰아 리버풀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수비진의 실책이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토트넘의 수비수 에릭 다이어는 상대의 롱볼을 걷어내려다 헤더 실수를 범했습니다. 공은 다이어의 어깨를 맞고 뒤로 흘렀고 살라의 1대1 기회로 이어졌죠. 요리스 골키퍼가 각을 좁히며 급히 나왔지만 살라는 감각적인 칩슛으로 멀티골을 신고했습니다. 후반전 초반은 토트넘의 흐름이었습니다. 페리시치가 또다시 결정적인 기회를 맞았죠. 페리시치는 5분 문전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을 날렸지만 공은 크로스바를 강타할 뿐이었습니다. 크로스가 절묘했지만 끝내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죠.
토트넘은 경기 종료까지 리버풀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끝내 득점에 실패하며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의 빈자리를 대신했던 페리시치는 두 차례나 골대를 맞추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치명적인 실수가 빅매치에 얼마나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경기였는데요. 아쉬움이 가득한 경기 후 케인은 중요한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이번 시즌에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우리는 실수를 줄여야 한다. 시즌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최고의 팀과 경기를 할 때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전반전에 뒤처지고 후반전에 추격하는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났다며 선수단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누군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특히 찔리는 선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케인은 당근도 던졌습니다. 우리는 추격을 훌륭하게 해냈고 많은 경기에서 역전도 했다. 그래도 리그 정상에서 싸우고 싶다면 더 나아져야 한다. 우리가 후반전에는 더 나은 팀이었다고 덧붙였는데요. 경기 결과에 토트넘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감출 줄을 몰랐습니다. 손흥민과 케인 없는 토트넘은 아무것도 아니다. 손흥민 보고 싶어. 토트넘 잘 뛰었지만 소니가 있었으면 더 나았을 거야. 이 경기를 통해 손흥민이 토트넘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소니 경기에 나왔더라면 경기의 결과는 달라졌을 거야. 어쨌든 소니 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 소니, 케인, 클루의 공격 트리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케인은 경기 중 외롭고 불쌍해 보였다. 페리시치를 공격수에 세운 장본인인 콘테도 사실은 같은 마음이었는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부상만 아니었다면 손흥민은 오늘 경기에 나섰을 첫 번째 선수라고 말하며 손흥민의 부재에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수술을 받은 후 메시지를 보냈다. 손흥민은 지금 상황에 대해 굉장히 실망이 크다. 나도 선수 생활을 경험해 월드컵 출전의 의미와 중요성을 안다. 그가 빨리 회복해 월드컵에서 뛸 것이라 확신한다며 손흥민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이번 패배로 4위까지 떨어진 토트넘의 순위는 페리시치를 고집하는 감독의 판단이 옳지 않았음을 증명해낸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경기 당일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는데 이에 대해 콘테 감독은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으로서는 팬들에게 우승을 약속할 수 없다. 지금은 리그에서 우승 경쟁권 밖에 있다. 시간과 인내가 계속 요구된다며 EPL 우승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이 부상으로 경기를 쉬고 있는 가운데에도 미국 LA타임 등 외신은 손흥민처럼 온 국민의 희망인 선수는 드물다는 등의 찬사를 보내며 그의 빠른 복귀를 기원했는데요. 다행히 수술도 잘 마쳤고 회복도 잘 되어가고 있어서 영국 현지 매체는 손흥민의 월드컵 출전 전망을 긍정적으로 전했습니다. 회복에 통상 4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4주 뒤에도 물론 안면보호대를 착용해야 하는 등 정상적인 경기에는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한국은 오는 24일에 우루과이, 28일에 가나, 12월 3일 포르투갈과 월드컵 조별리그 예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손흥민이 조기에 복귀한다면 조별리그를 치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웨스트햄과 셀틱에서 공격수로 뛴 스코틀랜드 출신 레전드 프란시스 맥게벤이 풋볼인사이더에서 의원은 나도 현역 시절 광대뼈가 부러진 적이 있다. 한동안 뛰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3주 만에 돌아왔다. 손도 빨리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의 이른 복귀를 점쳤는데요. 그러면서 어느 팀이라도 손흥민을 그리워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부상을 당한 뒤 남자답게 받아들였다. 시즌 초반 부진했을 때도 손흥민을 로테이션에서 빼야 한다고 했지만 콘테는 그러지 않았다. 손흥민은 3골을 넣고 정상으로 돌아왔다. 손흥민이 월드컵에 결장한다면 축구계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선수를 뛰어야 할 무대가 바로 월드컵이기 때문이라며 손흥민이 얼른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를 앞둔 토트넘과 카타르 월드컵을 불과 2주 정도 남긴 한국 대표팀 모두 오매불망 손흥민의 온전한 복귀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복이 덜 되어 뛰지는 못하더라도 벤치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동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손흥민은 월드컵 출전 선수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손흥민 본인도 월드컵 출전에 대한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죠.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차고 월드컵 진출까지 거의 대부분의 여정을 지휘했다는 점에서 손흥민의 동행 여부는 선수단의 사기를 크게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 없이 카타르 도착한 선수단은 맥이 풀린 상황에서 재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도 손흥민 없는 한국 대표팀을 상대하는 팀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겠죠. 손흥민이 당장 뛰지 않고 벤치에서 대기만 하고 있더라도 그가 언제 투입될지 몰라 상대팀 선수들은 늘 긴장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과 맞붙은 리버풀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손흥민이 공석이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쨌거나 토트넘은 다음 경기도 손흥민 없이 플레이해야 하는데요. 모쪼록 건승하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손흥민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